학교에서 글쓰기 과제가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글을 너무 잘 쓰고 어떤 친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어떻게 도와주지라고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하면 막상 어머님도 뭘 도와줘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글을 잘 쓰는 친구들한테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16년 동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뿐만 아니라 30여 개 지점의 원장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의 세 가지 특징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이 구조화의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은 보면 처음, 가운데, 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거고요.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일 텐데요. 이 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친구들은 도대체 글의 처음에, 글의 가운데, 글의 끝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개요를 짤 수 있기 때문에 글도 잘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종류마다 글의 처음과 가운데와 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글쓰기는 훨씬 쉬워져요. 그걸 이미 아는 친구들이 수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친구들은 그냥 단순하게 글을 끝내지 않습니다. 바로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학교에서 글의 과제를 줄 때 초등학생은 그나마 글의 양에 대한 어느 정도 지침이 없겠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800자 쓰기, 1000자 쓰기, 1200자 쓰기 이렇게 글자 수를 정해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글의 길이를 늘릴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쓰는 내용에 왜라는 질문을 덧붙여 보는 거예요. 즉 아이들이 그냥 재미있었다라고 쓸 수 있는데 그 재미있다가 왜 재미있었는지 이유를 생각해보고 플러스해서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글을 너무 긴 문장으로 쓰지 않아요. 즉 짧은 문장으로 씁니다. 단문으로 써야 글이 잘 읽혀요. 우리가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긴 문장으로 말하면 어때요? 듣는 사람이 좀 지루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을 너무 길게 쓰면요. 쓰는 친구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읽는 독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글의 길이가 너무 짧다. 글의 양을 좀 늘리고 싶다면 내 생각에 내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덧붙여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은 세 번째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왜 쓰고 있지? 이 글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지?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야? 라는 걸 생각하고 쓰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글을 좀 더 잘 쓸 수밖에 없어요. 나만 보는 글은 어떤 글이에요?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는 나만 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쵸? 그렇지만 일기를 제외한 나머지 글들은 어때요? 누구를 위한 글인가요? 독자를 위한 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글을 쓴다면 이건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 쓰는 글이구나. 내가 주장하는 글을 쓴다면 이건 독자의 설득을 위해서 쓰는 거구나 라는 목적을 알고 글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혹은 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써봐 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은요, 알게 모르게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서 쓰고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글을 써도 글의 목적에 맞고 글의 독자가 잘 읽을 수 있는 글로 내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글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집에서 이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실 글쓰기는요, 매일매일 조금씩만 써도 충분히 늘어나는 능력입니다. 이 글쓰기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글 쓸 일들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어떤가요, 친구들?
네, 수행평가로도 쓰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대학교 올라가서 레포트를 제출하거나 어른이 되어서도 글을 쓸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어떻게 한 10분 정도만 투자해 볼까요? 그런데 어떤 글감을 가지고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매일 10분 쓰기 쉽지 않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매일매일은 뭔가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내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날씨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글감을 만들어주는 거 좋고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짧은 지문을 읽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써보면 너무 좋은데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뭔가를 읽고 있지 않다면 아마 유튜브를 많이 볼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그렇다면 유튜브라도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이 뭐였는지 써도 됩니다. 초등 과정에도 영화 감상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대해서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을 미디어로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영상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에 대해서 쓰고 그거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을 쓰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로 재미있는 영상,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었다라는 좀 단순한 표현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등장인물의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그 부분을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만약 그 등장인물이라면 어떨 것 같은지라는 질문들을 던져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10분 쓰기가 어렵다면 단 5분 쓰기만이라도 해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집에서 하는 거 좀 어렵죠. 네, 저도 저희 아이가 6학년이고 이 6학년이 제 아이를 매번 글쓰기 시키는 거 저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감상문 쓰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수업은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그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글을 써보고 저와 1대1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제가 이 수업을 굳이 온라인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일단 오프라인으로도 지금 독서논술 학원 다니는 친구들 많을 거고 저 역시도 어때요? 16년째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30여 개가 넘는 지점에서 여러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매주 글을 쓰긴 쓰는데 한 종류를 좀 명확하게 열심히 한 달 동안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애들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중학생만 시간 없을까요?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시간 없고 유치원 친구들도 시간이 없다고 해요. 그쵸? 아이들이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글을 쓰고 집에 와서 한 번 더 쓰게끔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의 종류를 4주 동안 완벽하게 연습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업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수행평가 만점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올라가면서 수행이라는 걸 계속 볼 거예요. 수행 점수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거의 5대5로 아이들의 점수가 50%나 차지한다는 건데요, 수행평가가. 그렇다면 이 글쓰기에 대한 완벽 연습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매주 다른 종류의 글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수행에서 가장 잘 나오는 종류의 글쓰기만 한 달 동안 완벽히 연습하고 수행의 조건에 맞춰서 쓰는 것조차 연습을 해서 매주 글을 쓰지만 4주 차에는 이 완벽한 수행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는 연습까지 해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쓰는 방법을 초등 때부터 연습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요, 탁상공론으로 만든 과정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업 과정을 만들고 수업 교재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 노하우를 집약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아이들이 쓰기가 좀 해볼만 하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수행평가 나 너무 어려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구나. 생각보다 재미도 있다라는 마음까지 가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구성했고요. 그래서 이 수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아이들의 어휘력이 좋아지고 글감이 풍부해지니까요. 읽기 또한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